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저희 어떤 내용들 얘기를 좀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옐런의 자신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참, 글쎄요, 옐런의 얘기, 글쎄 이걸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도 물론 이제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자신감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옐런은 참 항상 말끝에 뭐 시장 상황을 계속 보겠다 그러면서 말끝을 또 흐리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쪽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살짝 이제 솔직히 좀 판단이 좀 안 서는데, 소정 대리는 일단 자신감 쪽으로 이제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옐런 의장이 항상 얘기를 할 때 뭐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었죠.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12월 15일에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 스피치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좀 확정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지금 완만하게 모든 데이터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좀 좋지 않느냐. 오히려 금리를 상승할 때,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금리를 정상화를 시키고, 정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 금리를 상승을 시키지 않으면, 인상을 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좀 교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사실상 시장은 상당히 위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옐런 의장도 역시나 조금 빠르게 정상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근거로, 사실 근거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고용 지표도 꾸준히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물론 물가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근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옐런 의장이 금리 정상화가 좀 지체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 상황들이 너무 오버슈팅될 가능성들이 있다. 금융시장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12월 15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번에 스피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좀 시장이 부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10월의 고용지표 자체가 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10월부터 뭐 11월 뭐 계속 지금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 달에 뭐 잘 아시겠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뭐 27만 1000건,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뭐 연율로 2.5% 정도 좀 늘어나는 모습, 뭐 실업률은 5.0% 이렇게 간 거 자체가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좋다. 뭐 어떻게 보면 12월 4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논파 페이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뭐 그게 그냥 확인 작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베이지북에서도, 어제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개 지역에서 나타난 뭐 10월이라든가 11월 소비 지출이 좀 완만한 회복세를 가져오고 있다. 솔직히 완만하게 이제 회복세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뭐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나던 것이 조금씩 플러스 나는 부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저유가라든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뭐 경제가 뭐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25bp, 그러니까 한 0.25% 정도 올라가면서 이러한 트렌드는 아주 점진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전하고 있고요. CNN 머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페드가 12월에 0.25%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비라든지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정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하고 우리가 좀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서 어떤 시장들에 대한 어떤 반응들도 좀 각기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선진 시장하고 분명히 이머징 마켓하고는 흐름은 좀 다르겠죠? 예, 뭐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별 잡음이 없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같은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지표를 체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네. 이 12월 4일 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나온 ADP 민간 고용 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번에 21만 7천 건이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18만 3천 건을 대폭 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전에 19만 6천 건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연말이라는 이런 계절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추세를 뭐 완전히 뭐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이거는 뭐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퍼즐들이 딱딱 들어맞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를 상승을 하게 되는데 금리를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과거의 이머징 시장의 통화 같은 경우나 증시 같은 경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상 시 신흥국 통화지수 추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1999년도와 2004년도도 이 T라고 되어 있는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통화지수가 그 전에는 한번 휘청거렸다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부터는 우상향을 하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참 희망적이다라는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 전후로 MSCI 신행지수 추이를 보시면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인데 1994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나마 가장 최근인 1999년과 2004년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증시 자체가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그래서 이게 요 근처가 될 겁니다. 요 근처에 변곡점을 형성하고 우상향을 하는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서 8월 달에 아시아 그 이머징 통화 인덱스 자체가 IMF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또 최근 들어서도 통화 인덱스가 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최근 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또 반복된 악재를 또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또 원화 기준으로 뭐 1,200원까지 육박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2번 정도의 푸닥 이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충분히 좀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1, 2주 안에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2주 내, 그러니까 금리 인상 바로 직전에 이제 변곡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사장님들의 2016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의 사장님들보다는 아마 미국의 사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을 임박하게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PwC 서베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베이를 한 바에 의하면 미국 뭐 CEO 200명에게 좀 서베이를 했는데 2016년도 미국 경제가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보는 경제에 대한 관 자체가 조금 내년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뭐 기업에 있어서 투자라든가 고용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CEO가 될 테인데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결국에는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또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금리 상황이 조금 부담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금리 인상 이후에 뭐 한 1, 2년 뭐 길게는 뭐 2, 3년 내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과거 패턴상 나올 수가 있는데 사장님들이 2016년도 좀 어둡게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통화정책 완화 국면에 있어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불가피해졌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미국 경기도 그렇지만 미국 경기의 기업들 자체도 우상향 패턴에서 꺾일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일단 자세한 내용들 좀 외신 통해 알아보죠. 사실 뭐 그 이야기 자체가 약간 좀 머나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언젠가는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CNN 머니 따르면 일단 미국의 CEO들이 느끼기에는 기업 항해 세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비우호적이다. 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럽보다도 부정적이고 최근에 뭐 엘라간이라든가 화이자 같은 뭐 합병 사례 결국에는 본사를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옮기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이었었거든요. 네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사실 뭐 기존에 뭐 세금이 법인세 같은 경우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제 뭐 많이 좀 뭔가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 기업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그 영업이익에서 피크를 친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생각에서 좀 발생된 좀 비관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서 시장이 미끄러졌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기로 상당히 많이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좀 뭐 둔화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당연히 미국 이제 외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36%가 투자를 좀 줄이겠다. 그리고 25%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투자를 뭐 유지를 하겠다. 이런 비율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지금의 그냥 구두상으로 물어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가 바로 고용이고 뭐 고용 자체가 또 생산 그리고 소득으로 바로 또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결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서동수 대리께서도 금리 인상하고 나면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은 곧바로 좀 반응이 좀 하강 쪽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초기에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 뭐 시사하는 바는 언젠가는 꺾일 수 있다라는 측면. 언젠가는 한 2, 3년 내에 항상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빨리 올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초읽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이 정상화로 접어들 경우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 이슈로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메리츠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